지난 1월 8일 애플카 현대와 공동 개발한다 2027년 출시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 뉴스에 현대자동차 주가가 19%나 급등했죠. 정말 현대차 주주분들 부럽습니다. 애플이 전기차를 만든다는 거고 현대차의 협업을 제안했다는 뜻인데요. 물론 현대차가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했고요. 그럼 기아차인가? 시장의 눈이 그쪽으로 쏠리는 기아차 역시도 아직 결정된 바 없다면서 확정되면 제공 시작하겠다고 했습니다. Well, I can't comment on rumors and so forth. 애플 CEO 팀 쿡은요,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앵커가 애플카 얘기 물으니까 그냥 이렇게 웃으시더라고요. 아마 이 웃음과 함께 애플카가 출시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장의 기대감이 어찌나 컸던지 이 보도 이후에 테슬라 주가는 하락하기도 했네요. 어쨌든 현대기아차가 애플카와의 협력을 두고 고민하고 있는 건 역시 분명한 것 같은데요. 지난번에는 로봇 회사를 인수해서 시장을 깜짝 놀라게 하더니 이번엔 애플카와의 협업을 고민하고 있는 현대차. 2021년이 현대차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격변하고 있는 자동차 시장 패러다임 속에 현대기아차가 어떤 식으로 포지셔닝하게 될지 애플카와의 협력 시나리오를 통해 살펴보면 좋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우선 애플카 이야기가 2020년 갑자기 짠 하고 튀어나온 얘기는 아닙니다. 이미 2015년부터 애플의 자동차 인력 충원이 있었거든요. 지금은 인텔의 자회사 모빌아이에 가 있지만 당시 벤츠의 핵심 연구 인력이었던 요한 융비리트를 영입하기도 했고 테슬라 엔지니어 수십 명이 애플로 이직했다 이런 얘기와 더불어서 배터리 제조사 A123은 우리 회사 연구 인력 다 빼갔다면서 애플에 소송을 걸기도 했죠. But Steve Jobs, if he had lived, was going to design an iCar. 2011년 사망한 스티브 잡스가 살아있었으면 아이카를 디자인했을 것이다 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이미 애플은 자동차 시장에 관심을 두고 있었습니다. 애플의 자율주행차를 연구하는 비밀 부서죠. 프로젝트 타이탄이 있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2019년에는 타이탄 프로젝트에서 일하는 200명의 직원을 해고했었는데요. 테슬라에 갔다가 다시 복귀한 더그필드 부사장을 중심으로 심기일전하자 이런 뜻이 숨겨져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비슷한 시기 2019년 드라이브.AI라는 자율주행 스타트업을 인수하기도 했습니다. 자, 애플이 자율주행에 뛰어든 이유는 뭘까요? 그야말로 세상에 없던 혁신의 아이콘이자 애플의 든든한 캐시카우가 되어주었던 아이폰이지만 전체 매출에서의 비중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만드는 데 드는 제조 비용은 점점 더 높아지고 있고요. 영업이익률도 그만큼 떨어지고 있습니다. 갤럭시에 샤오미까지 등장하면서 시장 점유율도 예전만 못하죠. 대신 애플은 아이폰의 빈자리를 애플TV나 애플페이, 아이튠즈, 앱스토어 같은 구독 모델 등을 기반으로 한 서비스의 영역으로 채우고 있습니다. 당장 2014년 출시한 카플레이도요. 차량과 아이폰을 무선으로 연결해서 내비게이션부터 음악 전화까지 제공하는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으로 서비스의 영역이죠. 2017년 1분기만 해도 아이폰 매출 비중이 70%에 가깝고 서비스 매출이 10%가 안 됐었는데 2020년 4분기 기준 서비스 매출은 거의 20%까지 올라왔거든요. 아이폰 매출 비중은 50%까지 줄어들었고요. 포브스지는 2019년 기준 460억 달러인 서비스 분야 매출이 2025년까지 895억 달러까지 거의 2배 성장할 걸로 내다봤고요. 1000억 달러까지 간다라는 예측도 나오고요. 자, 거의 아이폰만큼 중요해진다는 뜻이죠. 모바일 시장이 포화되고 동시에 사회의 패러다임이 무언가를 소유하는 것에서 경험으로 전환되다 보니까 회사 성장의 축이 폰, 노트북, 웨어러블 기기 같은 하드웨어에서 서비스, 소프트웨어로 변하고 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자동차가 빠르게 하나의 IT 기기화되는 상황에서 애플만큼 이 강점을 살릴 수 있는 회사는 드물죠. 애플에겐 하나의 기회의 땅인 셈입니다. 이걸 모를 리 없는 구글도요. 같은 맥락에서 자율주행차 웨이모를 개발하고 있고 이미 70만 마일분의 빅데이터를 모았죠. 물론 구글 같은 경우 직접 자동차를 만들 계획은 아직까진 밝히지 않았지만요. 양사뿐 아니라 아마존, 바이두 같은 전 세계 IT 대기업들이 MMS, 모빌리티 제조 서비스에 너도 나도 손을 뻗치고 있는 이유입니다. 여담으로 지난번에 살짝 짚어드렸지만 한국에서도 카카오도 모빌리티, SK도 모빌리티 정말 난리도 아닙니다. 자, 결국 상황을 정리해보니까 초거대 IT 기업들이 각각 자동차용 OS와 앱 시장에서 경쟁하고 있고 완성차 업체들이 이들과 협력하는 형태로 플랫폼에 올라타기 위한 경쟁을 하고 있는 그림이 그려지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승차감이나 주행거리, 외관이 어떻게 생겼나 뭐 이런 완전 하드웨어 관점으로 자동차 시장의 판도가 흘러갔다면 이제는 안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로 가는 흐름이고 그 속에서 패러다임의 키를 준 회사가 완성차 업체가 아닌 IT 기업들이 되어가는 것 같고요. 이걸 다 하고 있는 테슬라는 정말 저세상 주식으로 홀로 가고 있는 것이고요. 테슬라, 애플, 구글 그리고 나머지 완성차 회사들로 큰 그림의 조각이 맞춰져 가고 있는 이 대목에서 우리가
현대기아차와 애플카 협업의 의미를 한번 짚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애플이 손을 내밀었으면 대박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먼저 드는 건 사실이죠. 애플이 만든 아이폰이나 맥북 쓰는 사람들은 전 세계에 정말 쫙 깔려 있죠. 결국 애플 생태계에 들어와 있는 사용자 그리고 잠재적 구독자들이 자동차를 산다면 아이폰 쓰는 사람이 맥북 쓰고 에어팟 쓰는 것처럼 아이폰 생태계에 적합한 애플카를 살 확률이 높겠죠. 당장 전 세계적으로 2030년부터 내연기관차 타는 게 까다로워지는 상황 속에서 저도 지금 다음 차는 무조건 전기차다 이렇게 기다리고 있거든요. 벌써부터 대기 수요가 슬슬 생기는 상황인데요. 현대기아차 입장에선 애플이 구축해놓은 플랫폼에 편승하면 되는 상황이 되는 것만으로 호재다 라는 생각이 들죠. 자, 현대차는 기존의 내연기관 시장이 전기차 시장으로 빠르게 바뀌는 와중에 결국 전기차 시장에서도 파일을 빠르게 장악해야 하는 과제를 갖고 있는데요. 미중 무역 분쟁 덕에 불꽃이 사그라들었지만 스마트폰 시장에서 중국 화웨이의 스마트폰이 한때 시장 1위를 놓고 다퉜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현대차가 강점을 갖고 있는 중저가 자동차 시장에서 순식간에 중국 등 경쟁업체에게 점유율을 빼앗길 수도 있다는 것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애플카와의 협업이라는 든든한 캐시카우가 있으면 훨씬 더 빠르게 전기차 시장에서 입지를 다질 수도 있을 겁니다. 애플이 하청을 주는 진짜 하청업체 폭스콘과 비유하면서 현대차가 하청업체로 전락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폭스콘은 애플이 모든 걸 다 설계하고 제작하고 나서 조립만 해주는 회사거든요. 현대차는 기술을 많이 갖고 있고 특히 eGMP 같은 플랫폼은 굉장한 기술력을 요하는 분야입니다. 어쩌면 그동안 현대가 이 플랫폼에 들어갈 OS에 대한 이야기를 안 했던 이유가 협업을 염두에 두고 있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요. 한번 쓰면 벗어날 수 없다는 애플의 차별화된 OS, 이게 현대에 탑재되는 것만으로도 독창적이고 차별화된 신시장이 될 거다라는 의견도 많습니다. 반도체, 화장품, 바이오 산업에서 실제로 위탁 생산이 더 회사 가치를 끌어올리는 테마가 되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우리는 현대차의 꿈이 더 크다 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현대차는 앞서서 일찌감치 우리의 꿈은 소프트웨어 회사다 라고 천명을 했었죠. 전기차 개발에 있어서 전기차 전용 플랫폼이 필요하고 공급관리, 품질관리도 필요하고 무엇보다 모빌리티 분야에 있어서는 현지 인프라나 빅데이터가 필수적으로 필요하죠. 이 모든 것에 강점이 있는 현대차는 애플이란 네임밸류에 굳이 편승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탄탄히 노력해온 회사인데요. 앱티브와 자율주행 합작법을 만들고 인공지능 로봇에 엄청 투자하고 보스턴 다이내믹스 인수해서 화성 보낼 준비도 하고 있고 수소차까지 개발했던 현대 입장에서는 굳이 애플카와 협업하지 않아도 내 길을 갈 수 있을 것 같죠. 아직 전기차가 막 성장하는 시장이라는 점을 놓고 봤을 때도 스마트폰 시장 선점에서 세계적인 기업이 된 애플이나 컴퓨터 소프트웨어에서 대박을 내 인류 기업이 된 마이크로소프트처럼 자체 브레인 개발에서 속도를 내서 애플, 구글, 테슬라와 그냥 어깨를 나란히 하는 게 더 나은 선택이 될 수도 있죠. 마음이 급해서 애플이 내민 손 덥석 잡았다가 오히려 죽도 밥도 안 되는 상황이 올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하드웨어라는 건 결국 어느 정도의 제조 비용이 수반되는 거고 부가가치가 이 소프트웨어에 비해 낮다는 점에서 결국 협업을 하게 되면 애플만 좋은 일 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가만 보니 이 시장 무언가 반도체 시장이랑 좀 닮은 느낌인 것 같죠. IT 기업들이 우리가 팹리스 격의 두뇌를 만들 테니 너희가 차 만든 경험 풍부하니까 제조만 해줘라 뭐 이런 느낌이니까요. 애플이나 구글이나 차를 직접 만들기보다는 위탁 생산을 염두에 두고 있을 테니 말이죠. 중국의 네이버라 불리는 바이두도 마찬가지고요. 삼성과 TSMC의 상황이 떠오르죠. 삼성이 파운드리 분야에 있어서 TSMC에 뒤지게 된 계기 중 하나가 TSMC가 내세운 우리는 고객과 경쟁하지 않는다 였잖아요. 현대가 자율주행 브레인 개발과 애플카 위탁 생산을 동시에 하게 된다면 자동차계의 제2의 TSMC가 나타나서 우리가 생산만 해줄게 라고 현대를 치고 올라올 수도 있지 않을까요? 반대로 생각해보면 삼성은 TSMC와 다르게 직접 팹리스도 하고 있고 메모리 반도체도 갖고 있고 가전, 전장 회사도 갖고 있어서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회사 내부에서 오는 포트폴리오의 다양성으로 득을 보는 경우도 있죠. 당장 통신만 해도 미국에서 대박딜을 따는 이유가 자체 반도체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 있었고요. 이런 점에 비춰봤을 때 애플카와의 협력이 오히려 포트폴리오를 한 발 더 넓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드네요. 자, 마지막으로 짚어봐야 할 게 있죠.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현대야 기아야? 이런 의문이 남아있는 상황이잖아요. 기아차도 이 발표가 있고 나서 주가가 1995년 이후 최고점까지 간 상황이고 현대차도 이미 50주
최고가를 찍었습니다. 둘이 같이 주가가 들썩이고 있는데 형제 회사격인 두 회사가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하며 나아갈 것인가 궁금해집니다. 먼저 두 회사가 형제 회사이긴 하지만요. 글로벌 순위에선 차이가 좀 큰데요. 현대가 세계 10위권 안에 드는 글로벌 브랜드인 반면 기아는 20위 안에서도 이름을 찾기 힘듭니다. 또 현대차 같은 경우는 아이오닉이라는 EGMP 기반의 전기차 브랜드 출시를 예고했는데 기아차는 아직 제대로 된 공식 전기차 브랜드를 내놓지 않았어요. 니로조차도 내연기관차, 전기차 이렇게 양분해서 출시한 게 다인 상황이고요. 이런 상황을 놓고 짐작해봤을 때 애플카와 협업을 하면 상대적으로 타격이 덜한 건 기아차겠죠. 현대차처럼 자체 브랜드를 갖고 있지 않아서 부딪힘도 덜할 거고 점유율도 낮다 보니까 오히려 애플카를 계기로 인지도가 하차업체로 전락하기보다는 더 높아질 수 있겠고 또 포트폴리오를 끌어올릴 수 있겠고요. 이야기 나오는 대로 기아차와 애플카가 손잡게 된다면 현대차는 현대차대로 독자적인 행보를 가고 기아차로 미국 내 진출 우위도 점할 수 있겠죠. 2016년에 테슬라가 테슬라 모터스에서 테슬라로 사명을 변경하면서 자동차 회사에서 머물지 않겠다고 공표했죠. 그 이후 태양광 업체 솔라시티 인수하면서 태양광 사업도 하고 있고요. 배터리 공장도 직접 짓고 있고요. 광폭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기아차도 최근 회사 이름에서 자동차를 뺐거든요. 앞으로 6, 7년간 전기차 7개 내놓겠다 이런 회사의 방향성을 함께 살펴보면 애플이든 구글이든 실력 있는 회사랑 협업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할 그 길을 가겠다 이런 뜻을 점쳐볼 수 있습니다. 자, 참고로 아직은 전기차 생산 단계도 아니고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만든다 이런 청사진도 아주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주가가 단기간에 너무 과열된 거 아니에요? 이런 이야기도 들리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가 GM 자율주행차 자회사 크루즈에 약 2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는 소식에 GM의 주가가 상승으로 반응하는 것처럼 지금의 자동차 시장은 현재의 성적표보다 미래 성장성이 얼마나 보장됐느냐에 따라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기대감으로 움직이지 않나 싶습니다. 실제로 판매량 기준으로는 10위 안에 들지 못한 테슬라가요. 시가총액 8,025억 달러로 자동차 업계 첫 시가총액 1조 달러를 향해 가고 있다는 데 비춰봤을 때 지금 상황에서 투자의 초점은 하이투자증권의 분석처럼 좌초 자산을 상쇄할 미래 성장성을 얼마나 갖췄는지에 둬야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자동차가 결국 장치 산업이기 때문에 신규 투자보다 기존 공급 시설을 활용해서 가동률을 높이는 쪽으로 가는 게 서로 윈윈이 될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도 협업에 시장이 반응하는 한 요인이 아닌가 싶네요. 자, 현대차와 기아가 곧 실적을 발표합니다. 현대차나 기아나 역대 최대 실적을 점치는 예상들이 많은데요. 현대기아차는 내연기관 시대의 실적에 더해서 전기차 도약의 원년으로 삼겠다며 칼을 갈고 개발한 이 전용 전기차 플랫폼 EGMP를 기반으로 한 전기차, 자율주행, 도심 항공 모빌리티, 로보틱스, 수소사업, 충전, 배터리, 리스 등 정말 이제부터 시작이야 이런 포지셔닝으로 시장에 기대감을 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애플카는 정말 현대기아차에게는 악재보다는 글로벌로 도약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드는데요.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애플이 현대기아차와 손을 잡을까요? 잡는다면 현대일까요? 기아일까요? 테슬라냐 애플카냐? 혹시 애플과 현대차가 함께하지 못한다고 가정했을 때는 현대전기차냐? 선택의 순간이 오면 어떤 차를 타실 건가요? 정말 너무너무 궁금해지는 게 많은 그런 소식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함께 이야기 나눠봐요. 댓글 많이 남겨주시길 바라고요. 저 신지은의 경제백과는 다음에 또 다른 콘텐츠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